자, 당청이 일제히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화 추진 주목이라고 해서 연합뉴스에 5월 1일날 처음 전국민 고용보험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시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국민의 건강보험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라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요. 자, 그 이어서 이제 2020년 5월 5일날 당정이 다시 모였을 때 취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구체화하는 데 착수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구조, 또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고용보험과 다른 좀 더 확대된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5월달이 되면서 일제히 이제 청와대와 그 다음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말 시끌시끌하게 여러가지 토론도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고용보험이 뭐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자, 고용보험이란 국가가 주관하는 4대 보험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 4대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자,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저희는 4대 보험이라고 부르고요. 자, 근로자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의무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의무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할 고용보험은 특히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재취업을 대비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보험제도, 그리고 국가가 주관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자, 고용보험 중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실업급여잖아요. 이렇게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대상을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 프리랜서 등 전국민으로 확대하자 라는 게 이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의 골자고요. 간단하게 말 그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보험을 추진하자 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취업자가 2,735만 명 정도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양질의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들이 한 1,352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비율로 따지면 약 49.4%, 그러니까 50%가 조금 안 되고요. 그 외에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특수연금 가입자가 한 5%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45.2%,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100명 중에 45명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취업을 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고용보험이 알고 보면은 당연하지 않고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취업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라는 내용인데 조금 더 고용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고용보험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실업급여 사업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활용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용안정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자 감원 없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할 때 비용을 일정 부분 지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모성보험 사업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자 그리고 산 전후 휴가자에 대한 양육 목적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 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업은 실업급여 사업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실업급여 사업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고용보험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 사업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실직하기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의 60%를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직하기 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 60%니까 12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숫자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120% 20만 원 정도가 될 거고, 또 지급 기간은 그 실직하신 분의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이렇게 급여를 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실직 상태에 있어도 생활 안정과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최근에 늘었습니다. 최근에 늘어서 50%에서 60%로 늘었고, 또 90일에서 이제 30일 정도가 플러스 됐죠. 그래서 좀 고용보험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또 골자고요. 이렇게 좋은 고용보험이 왜 계속 논란이 되는 걸까요? 고용보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직한 근로자들이 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활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취직 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가 회사를 못 다니게 된다, 즉 일을 못 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사회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용보험이 안전망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코로나19 극복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회 안전망으로 활용된 게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경제적 위기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이런 전 국민의 고용보험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그게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지금까지 안 한 걸까요? 그리고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자, 이걸 저희가 전 국민에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먼저 해결해야 될, 먼저 정해야 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전 국민에게 확대된다는 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럼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정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대되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해야 될 것들은 고용보험료를 얼마를 거둘 것인가,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리고 고용보험의 대상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자, 이렇게 세 가지만 해도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실제로 언급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지금은 근로자가 0.8% 내고 그 다음에 사업주가 0.8% 이렇게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영업자분들은 내가 고용주기도 하고 내가 근로자이기도 하잖아요. 일도 내가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얼마를 내야 되는 건지, 또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걸 뗀 다음에 급여를 주는데 프리랜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걷어갈 것인지, 그리고 아르바이트 1시간 하는 사람들도 고용보험 다 해줄 건지, 이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당정도 이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엔 여기에 지금 빠진 것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어요. 자, 그러면 고용보험의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실제로 가장 필요한 이 취약계층 분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가입을 할까요? 저는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고용보험의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의 새로운 고민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0.8%를 내게 되고 사업주가 또 0.8%를 내서 총 1.6%의 고용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프리랜서예요. 혹은 자영업자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 1.6%를 다 내야 될까요? 그럼 왜 여기서 옆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0.8%만 내는데 나는 왜 1.6%를 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나는 만약에 자영업자분들이 0.8%만 내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일해가지고 0.8%를 내고 그다음에 내가 일해주는 사업주가 나를 위해서 0.8%를 내서 총 어쨌든 내가 내는 몫은 1.6%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들은 0.8%만 내고 나랑 같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가느냐? 라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취약계층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과연 이렇게 0.8%든 1.6%든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 과연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내가 돈이 급한데 미래에 내가 실직할 거를 대비해서 돈을 쌓아놓는 게 과연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지,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저는 충분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부담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내고 누군가는 그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고용보험의 적자 폭이 2조 800억이 넘었답니다. 2조 800억이 넘었다나 이렇게 큰 적자 폭을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더 확대된다면 이 적자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돈을 내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적자 폭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는 사람만큼 받아가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 경제가 계속 잘 되어서 돈을 내는 사람은 많고 실직자는 줄어서 돈이 계속 쌓이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도 마냥 그렇게 장밋빛 전망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큰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과연 향후에 이런 적자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인지, 만약에 이걸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 또 정부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걸 보전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세금의 형태로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게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고용보험을 확대하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자, 이걸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바다에 빠졌을 때 이렇게 구명보트 이런 안전망 하나만 있어도 정말 안심이 되고 바다에서 즐겁게 놀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구명보트를 구입하고 관리하고 어디다 놓을 거고 언제 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논의가 있지 않다면 단순히 이것만을 갖다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이걸 갖다 놓는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한 정책을 세워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TV는 여러분이 놓치는 복지정보, 건강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